법학 전문이시잖아요. 예. 변호사시고. 예. 조국 검찰개혁안 어제 발표했죠. 예. 그 전문 읽어보셨어요? 제가 다는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좀 변호사가 이렇게 다 안 읽으니까 검찰개혁이 안 되는 거니까. 아주 보긴 봤습니다. 예. 핵심이 뭐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국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의 장관이 발표한 거는 특수부라는 명칭 자체를 없애고 그 세 개의 반부패 수사부. 네, 반부패 수사부를 한다는 건데 바꾼 거고. 거기에 사실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형사분이 특수분이라는 거는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지 예. 특수부는 무슨 범죄를 조사하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을 정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정하면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 때문에 이게 누구의 관할이냐를 놓고 다투다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무슨 공간이 뭐 많은 거예요. 경제 사범하고 무슨 공무원 범죄? 공무원 범죄에 뭐 네. 한정한다 뭐 이런 표현을 네. 한정하면 안 되지. 아니 그러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어떤 주가 조작이라는 것들이 나타났어요. 작은 총에서 하다 보니까 저기 고구마 줄기들이 찾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공문이 드러났는데 그거는 그 단계가 가서야 이미 알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검사들도 이거 촉이 있어요. 촉. 네. 야 이거 뒤지면 뭐 나올지도 모르겠다. 네. 이게 네. 하나하나 더듬다가 네. 어느 걸 하는 거지. 그럼요. 수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그걸 한정을 해버리면 안 되지. 처음부터 이건 공무원 범죄입니다라고 켜내고 이름표도 달고 범죄 저지르는 바보 범죄자가 있겠습니까? 요번에 그러면 네. 조국 검찰개혁안에 나온 그 반부패 수사부의 그 수사 대상을 한정한다는 거는 그건 개혁과는 뭐 거리가 멀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거는 오히려 그런 관할 다툼을 유발하면서 정부의 입김하에 있는 그 어떻게든 간에 검찰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사하고 싶은 건 적극적으로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건 관할에 맞지 않는다라는 어떤 공세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죠. 지금의 검찰 조직에서는 어떤 범죄도 심지어 현직에 있는 대통령조차도 소추만 못할 뿐이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 잡아놓고. 그렇죠. 증거 잡아놓고. 그래서 뭐 시효가 이렇게 예. 할 수 있을 때 가면 기소하고.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 내려오니까 있잖아요. 대통령 내려온 다음 수사를 했지만 현직에 있을 때도 청와대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아 맞아, 그때 했어요. 압수수색 자체가 수사의 방법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걸 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했을 때. 예컨대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대통령도 남자다 보니까 뭐 여성 관련 스캔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잘못해서 무슨 뭐 폭행 사건이나 무슨 뭐 심지어는 살인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대통령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런 해서 사건 생기면 바로 조사해야지.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증거인멸 다 하고 그거 안 되는 그럼 거죠. 나중에 뭐 처벌 못하는 그럼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반부패 수사부 한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금방 하신 얘기가 그거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거는 있어요. 뭐 있어요?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조국 장관이 잘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검찰에 대한 감찰 부분을 법무부로 가져가서 좀 강화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부분이 좀 취약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 강한 권력을 자기들 내부의 식구를 통해서는 안 쓴다. 그 내용을 보니까 검찰의 수사 내용도 수사도 감찰 대상에 지금은 제외되어 있는데 포함시키겠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외압으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감찰이라는 게 우리가 한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정해야죠.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이번에 기준도 아무 얘기가 그러니까 그 기준 결국은 이제 방향만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아까 우리가 그 검찰 수사 이제 그 개선하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밤 11시 넘어서 수사를 지향한다든가 불러놓고 조사 안 하고 몇 시간씩 대기하게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수사의 기법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위축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돼 가지고 그게 마치 검찰의 어떤 권한인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위반, 그 수사에 관련된 거지만 그런 준칙을 위반했다. 이거는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사 절차의 방법, 수사의 절차, 방법에 위법하거나 무리한 것이 없는가. 그런 걸 들여다보는 이런 것들을 감찰하는 건 좋은 거다 이거죠. 그래야만 이제 검찰을 그렇죠. 근데 예컨대 현덕규가 죄를 지었는데 현덕규를 불러서 조사했다는 그 내용 자체도 법무부에서 장성철 검사를 불러다가 너 왜 현덕규를 조사했어? 검사의 본질적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건 거죠. 직무가 본질적으로 수사 개입이고 그 자체가 범죄예요. 그것도 범죄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 어떤 그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면
근데 특수부 수사하는 저 축소하는 얘기는 왜 안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 아까 그 얘기를 한 건데 특수부를 사실은 특수부는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뭐 그게 약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검찰에 형사부와 특수부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형사부는 뭐라 그러냐면 일반적인 뭐 폭행 사건, 무슨 뭐 이제 사기 사건, 뭐 강도 사건, 음주운전, 뺑소니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소재판주의가 되다 보니까 경찰 신문 조서를 다 부인해버리면 그 증거를 못 씁니다. 이게 그러면 누가 부인해요? 피의자가 나중에 재판을 와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검찰에서 한 번 더 조사를 해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내용을 요약해서 확인하는 조사를 한 번 하는 거죠. 이게 형사부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검찰권 행사로는 복잡한 범죄, 머리가 좋은 화이트 칼라 범죄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검찰이 직접 해야지. 검찰이 직접 하는 게 바로 그게 특수부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런 종류의 수사는 오래 걸립니다. 어떤 수사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장시간에 걸쳐서 밑바닥에 아까 얘기했던 통화기록 조회라든가 금융 계좌 조회라든가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수사 자료가 쌓인 다음에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불러들여서 수사를 하는 게 특수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서민들은 특수부에 끌려갈 일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특수부 축소하는 게 누구 좋은 거냐 이거. 권력 있고 힘센 사람들, 힘센데 반칙하는 사람들. 그런 거죠. 정권과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기득권 세력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개혁입니까?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특수부 축소하는 걸 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총장도 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수부 축소하는 게 꼭 개혁은 아닌데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제시를 빨리 하니까 이게 여권이나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 특수부를 좀 줄이는 것처럼 하면 예봉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내놓은 게 아닌가. 윤석열 총장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과 어떤 그 정치권의 어떤 철학이 바뀌면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거예요. 필요가 있으면 특수부 확대할 수 있고, 그 수요가 적으면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소나기로 피해가자라는 그런 게 지금은 사실은 저 정권 후반기 때문에 특수부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 그러니까 지금 초반기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특수부를 왕창 확대해놓고 배로 늘려서 배로. 자기들이 하고자 싶은 수사는 다 마무리됐고 앞으로 이제 권력을 한 3년 잡았기 때문에 점점 자기들의 이제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줄여버렸어. 그렇죠. 그걸 싹 없애버리면 이제 그거는 아무도. 근데 우리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냐고요. 용기가 없어서 그런다고 봅니다. 솔직하게요. 용기가 없어. 연기가 없는 것도 있고 하나는 또 실제 모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연구를 안 해서. 우리 새벽 3시까지 연구했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용기라는 게 그 민주당이 그 선전선동이 능하잖아요. 프레임 짜기 능하잖아요. 검찰 개혁, 무슨 국민의 어떤 의지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하는 거 아주 세세한 몇 가지 마치 검찰 개혁 다 하는 것처럼 이게 밀리는 거예요. 뭐 밀려가지고 그 단어에 밀려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을 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게 그런 면에서 제가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나경원 대표도 보니까 법대 나왔잖아요. 이거 제대로 치고 나가는 단어가 맨날 정치 공세 요구밖에 없어. 황교안도 법대 나왔고요. 다 법대 나왔지만 정말 그 진지하게 밤새는 어떤 그 숙고를 하지 않으면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을 한 거지만 뭐 자화자찬이지만 특수부 축소하면 누가 좋은 겁니까?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그럼요. 국민들이 그러네? 올바른 질문을 하면 올바른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를 그 원내대표 할 때 무슨 회의들 하잖아. 카메라 오면 이렇게 해서 써준 것만 읽지 말고 좀 고민해서 좀 하고 말이죠. 우스운 얘기죠. 원고 정해진 미리 와가지고 있고 카메라. 저도 뭐 메모는 했지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수부 축소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짚어봤고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 방송 1, 2, 3, 4에서 꾸준히 얘기했지만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거다. 검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고 그랬을 때라야만이 살아있는 현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마음 놓고 할 수가 있다. 근데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하다 보면 인사권으로 조져버리니까. 그렇죠. 겁나가지고 꼬리 내리고. 그래서 이제까지 맨날 하명 수사만 했잖아요. 그렇죠. 명령받은 수사만 하고. 그래서
이 재벌이라든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소신 있는 수사를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 인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이게 검찰 개혁의 본질이다. 그렇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역대 정권 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인사권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된다. 근데 이 얘기 아무도 안 해. 지금 우리라도 해야 돼. 사실상 검찰총장 인사위원회라고 만들어 놨지만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그렇죠. 후보 추천위원회 만들어 놨지만 그게 이제 거기 나오는 그 위원회조차도 인사들 자체도 어떤 독자적인 어떤 파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대통령이 호식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정부의 입김하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그냥 인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장을 그렇게 인사를 하고요. 개별 검사들도 결국은 총장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또 하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다니까요. 그럼 그 지켜야죠. 그걸 가지고서 표를 얻었으면서 왜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2017년에 하겠다고 100대 국정과제 발표도 했어. 그 처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 가지고 검찰 개혁을 접근해야지. 검찰 개혁이라는 거니까 검찰의 인사권 독립. 말하다 보니까 막 화나는데. 그런 그 전혀 엉뚱하게 지금 조국 수사에 뭐 조국 수호를 빌미 잡아가지고 그 어떤 그 소수의 그 동원된 그 집회에 나온 사람들에 편승해가지고 검찰을 자꾸 공격하는 쪽으로 검찰 개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후보로서 했던 때 이게 전혀 안 나왔고 그때 얘기했던 나왔던 거는 정말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이거를 지켜라. 그러니까 저는 참 우리나라 직업 정치인들이 진짜 좀 정치에 대해서 이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열심히 안 하고 있다 저는 봅니다. 그 대선 공약 어제 제가 찾았지 않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때만 들여다보고 비교한다고 선거 끝나면 찾아보니까 너무 놀란 게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겠다고 아주 몫을 박았어. 그것도 2017년에 하겠다고 했어. 야당이 그거를 이행하라고 요구를 하고 여당은 당연히 자기들이 공약이니까 책임 있게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우는데 정신없다 보니까 야당도 대통령 국정과제 약속 대선 공약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서로 싸우는 데만 관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치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 참 답답해. 그 다음에 정의당 한마디 해야 되는데 정의당에 정의 있습니까? 참 조국 사태 때문에 이름이 참 조국이 그 이름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의당도 자기 이름 값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엔 제가 뭐 민주당도 심각했지만 정의당은 아주 전 더 심각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조국 장관 동생 그 영장 기각한 거에 대해서 그 대변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수사를 잘 받아야 된다. 수사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 수사를 잘 받는 거는 어차피 수사를 하면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심상정 대표도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중심을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이게 어떤 이해관계에 휘둘려서 자기들의 중심을 한번 팔아먹어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자기도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기의 원래 했던 거를 이미 부정했고 다시 또 돌아서면 이 포지션을 또 부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참으로 그 고통스럽기도 한 건데 그거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 그래서 저 정의당이 이번 조국 사태 때문에 전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에 왔다고 보고 과연 차기 총선에서 정치 결사체로서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 그 진중권 씨, 사실 뭐 평소에 진중권 씨에 대해서 그렇게 맞아. 그 얘기 높게 평가는 안 하는데 워낙 이제 온갖 데 다 나서서 이렇게 뛰어드니까 근데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양심은 있더라고. 자기가 도저히 이거는 내 양심상 이런 정당에 몸을 담을 수는 없다라는 그 마지막 진보가 아주 강한 불공정한 기득권이 돼버렸다.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저도 그래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를 하는 그 세력들이 더 이상
그 개혁을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할 자격은 이미 상실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극복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좀 하게 돼요. 대비되는 사람이 그 비슷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좀 더 정치권에 많이 그 발을 들어놓은 사람이 유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중권은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 양심은 들여다보고 거울을 들여다보고 당시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유시민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논리도 온갖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들어놓은 사람이에요. 저 조국 카드는 우리가 끝까지 가져갈 수 없는 카드다 했으면 그거 그냥 내비둬 두고 중심을 잡고 있었으면 본인한테 기회가 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조국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이제 친문 세력들이 나를 다음 어떤 주자로 인정해 줄 거다. 조국은 어차피 가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 단계에서 조국이 그만둘 거라는 걸 계산을 못한 것 같아요. 한 달은 버텨주겠지. 재판 받으면서. 진영 논리를 아주 계산을 한 거죠. 복잡한 계산을 해서 한 달 정도 버텨주다가 결국은 재판에서 증거가 나오고 유죄가 되면은 못 버티고 그때는 조국이 낙마될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그 사이에 그래도 조국의 방패막이 역할을 최선을 다했다는 걸로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여기서 퀴즈. 유시민이는 조국이 어제 사퇴하는 걸 알았을까? 몰란 거죠. 한 달만 버텼으면 본인은 살았는데. 그렇죠. 조국은 죽고 본인이 살아나는 건데 어제 그냥 조국에 가버리면서 같이 가버린 거죠. 유시민 계산이 꽉 났네. 그러니까 너무 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럼 제일 지금 이번 사태로 혜택을 받은 대권 주자는 누굽니까, 여권에서?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낙연 총리가 여전히 뭐 여론조사를 해도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 안에 있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싫은 소리를 쓰는 짓을 몇 번 하긴 했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자기 어떤 그 변명의 여지가 좀 있다 봐요. 이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크게 이제 대놓고 어떤 그런 거를 방패막이를 안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좀 있는 것 같고, 거의 유일한 주자인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총리가 결국은 이제 그런 그 친문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일본 왕 즉위식 거기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고 갔다 온 다음에 연말 전에 어떤 그 정치적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러면 조국 사태, 유시민 아웃, 이낙연 약간 짱.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그 정치인들이 좀 이런 와중에 좀 활약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안철수가 왔어야. 사실 왔어야 돼요. 와서 여기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 정치 현장에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아니 그냥 트위터로 대한민국의 공정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고 다시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글만 써도 독일서 왜 못 써? 맞아요. 미국서 왜 못 써? 조국 장관 물러나세요. 참 답답합니다. 그 현장의 어떤 긴박한 그런 거를 떨어져 있으면 정치인은 감각이 많이 묻어요. 그래도 뭐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어떤 또 계기를 잡을 수 있는지 두고 봐야죠. 봐야죠. 길게 보고. 근데 좀 우리 지지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만하고 나도 아쉬워. 그런 차이고. 여러분, 오늘 조국 장관이 어제 사퇴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60일 동안의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그리고 조국 장관의 행동과 관련된, 그리고 한국 정치의 역독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주요 쟁점별로 이렇게 대담을 우리 현덕기 변호사님과 나눠봤습니다. 한 말씀? 저는 이번 안 시켜줄까봐 막 그렇죠. 아니 저는 이번 그 조국 장관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 어떤 그 진보의 허위와 가식을 드러내고 그 숨겨져 있던 그 어떤 자기들의 어떤 민낯을 다 드러냄으로써 어떤 이제 그 쭉정이와 이삭을 골라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아까 누구는 몰락하고 윤석열 총장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시기고 마무리를 잘 해주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응원해야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